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3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전부 1% 이상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불거졌고, 또 이제 업종별로 개별적인 호재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5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때까지 백신 접종을 2억 명으로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표 수정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었잖아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한파가 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좀 꺾이지 않고 유럽은 지금 난리죠. 뭐 다시 급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또 일부 주에서 코로나 확산이 또 다시 이제 커지는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다시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또 우려감을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접종을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됐고,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5%였거든요. 근데 이걸 7%로 높였어요. 예, 기존의 전망으로는 미국의 경제 속도를 이제 반영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7%로 높였고, 또 경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당국자들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좋아지게 되면 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서 그동안 시장이 좀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는 금리 상승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했지만 1.67%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2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1.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0.8% 감소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최근 불거졌던 한파 여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파의 폭설에 이제 미국에 좀 기상 이변이 있었잖아요. 뭐 텍사스 같이 그렇게 더운 지역에 한파가 닥치면서 소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든 뭐든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어떤 소비 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를 자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옐런이 이제 국채를 보통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국채 발행 또 왕창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증세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금리를 자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물가 자극은 제한적이고, 그런데 앞으로 경기는 백신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있고 하니까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분석되면서 이제 금리는 소폭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이제 좀 안도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또 이날 이제 패트릭 하커, 이 사람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야, 뭐 이렇게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준비한다라고 해놓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1탄 준비된 게 원고까지 다 해놓고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막 그 원고 왕창 써놨었거든요.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말하는데, PPT 진짜 연락에 준비했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금리가 올라오긴 했지만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되니까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징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좋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이제 만들어줬고, 개별적인 어떤 업종별 호재도 증시 상승을 또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반도체,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국에서 먼저 제시를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한 2%대 정도
전후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에너지주는 또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사실 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유가가 이제 3.7%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끌어올린 것도 있고 또 이제 수혜주나 여파도 있잖아요. 지금 수혜주나 보시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막을 수가 있지? 그냥 완벽한 길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딱 거길 막아버려가지고 그 신기한 게 그 배한척으로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공급이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올라갔죠. 유가가.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주도 동반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급 부족에다가 또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서 반도체 증설 또는 신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뭐 반도체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될 거야. 이런 어떤 의견들이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5% 가까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인텔 투자 효과까지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석가들은 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매도 여파가 이제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날도 보면 이제 그 나스닥 지수장이 13,040 정도 갔다가 갑자기 12,900으로 뚝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의 어떤 분차트 이렇게 보면 갑자기 특정 구간에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이거 분기말 포트 조정 때문에 나오는 덩어리 물량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 시간대 어떤 악재가 나와서 밀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S&P 하락폭보다 훨씬 더 거의 한 2배 정도 이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분기 말에 따른 어떤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물량이 덩어리로 나오면서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보도로는 이게 이제 분기가 마무리가 되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진정이 되고 또 매수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던 금리가 이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 빅테크주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 지난주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은요, 미국 펀드 쪽 자금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자금 유입 규모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어디서 줄어들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 유입이 그냥 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쪽은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계속 자금이 이탈하고 지난주부터 유입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성장주 자금 유입은 이번 주에도 거의 지난주하고 비슷한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더니 이번 주에는 굉장히 유입되는 자금이 되게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주에 대한 어떤 의견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여전히 가치주라든가 경기민감주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성장주 쪽은 자금 유입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제 가치주 쪽으로는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치주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가격 부담을 좀 일부 느껴서 약간의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 빅테크주, 그러니까 기술주 이런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나스닥이 오늘 막판에 확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또 달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 성장주와 가치주, 특히 이제 분기말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 이것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고용지표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증시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옐런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증세 관련된 언급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부각이 되고 금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 자체에도 이제 전주보다 자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 주에 어쨌든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별의별 악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추가 부양안이 집행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봤을 때 이제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또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또 금리 움직임, 고용 지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증시에서는 말일날 나오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예요. 그러니까 분기가 새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분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다 둘러싸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또 4월 전망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주말에 올려지는 4월 주간 증시 전망대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